안녕하세요. 맘스살롱 마미입니다. 오늘은 패딩 코트 만들기 겉감을 봉제합니다. 패딩 솜이 들어있어서 가정용 재봉틀로 바느질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어깨는 8cm 늘려서 오버핏으로 했기 때문에 편안한 스타일이고요. 모자는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단추를 따로 달아서 했습니다. 봉제를 시작하기 전에 어깨 시접선과 옆 시접선을 오버록 스티치를 먼저 해놓고 시작합니다. 먼저 어깨 시접선을 봉제를 합니다. 겉과 겉을 맞대고 스친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시작을 합니다. 봉제 후에는 다름솔 다림질로 마무리를 합니다. 소매 봉제입니다. 몸판을 펼쳐놓고 소매를 중심선과 옆선을 먼저 맞춰준 후에 스친핀으로 고정을 해서 봉제를 하면 됩니다. 소매를 봉제할 때는 소매 쪽에서 봉제를 해줍니다. 겉과 겉을 맞대고 시침핀으로 옆 시접선과 소매 밑 시접선을 시침핀으로 고정을 한 후에 봉제합니다. 봉제가 끝나면 가름솔 다림질은 필수입니다. 솔기를 봉제하는 과정과 다림질하는 과정은 영상을 생략했습니다. 겉감과 안감에 합봉을 해보겠습니다. 어깨선과 목 둘레선과 겨드랑이 선을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핀으로 고정을 해서 스티치를 해줍니다. 목 둘레선을 먼저 봉제를 합니다. 목 둘레선을 먼저 봉제를 하고 난 후에는 앞쪽에 가장자리를 따라서 양쪽 다 모두 봉제를 합니다. 바느질 할 때 겉감에 패딩이 밀립니다. 뒤에서 살살 잡아다려가면서 바느질을 하면 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습니다.
안감과 겉감의 합봉 바느질이 끝나면 뒤집습니다. 목둘레의 길이와 앞섭의 길이를 모두 재서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길이를 확인한 후에는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할 때 시접선은 안단 쪽으로 꺾어서 시접선을 꺾어 놓고 다림질을 합니다. 그리고 목선의 고기진 부분은 혹시 울거나 이러면 가위밥을 주어서 울지 않도록 한 후에 다림질을 합니다. 이때 다림질 할 때는 안감과 겉감을 꼼꼼하게 다림질을 해줍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코트의 밑단은 접어서 다림질을 미리 해 놓습니다. 다림질을 미리 밑단을 해 놓으면 나중에 봉제할 때, 밑단 봉제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다시 뒤집습니다. 안쪽에서 네크라인의 곡선 부위에는 가위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안단 쪽으로 시접을 꺾어서 안단 쪽에서 한 번 더 다림질을 합니다. 소매가 움직이지 않도록 어깨의 끝점과 아몰의 끝점에 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안감에 있는 소매의 끝을 겉감의 소매의 반대편에 갖다가 붙입니다. 소매를 삥 돌아가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시침핀으로 고정한 후에는 시접선을 따라서 소매 끝을 박음질합니다. 반대편의 소매 끝단도 같은 방법으로 박음질을 해줍니다.
소매단을 뒤집어서 뒤틀린 곳은 없는지 확인을 한 후에 다림질을 해줍니다. (4 곱하기 10cm) 끈을 4개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끈 4개를 가지고 양쪽 어깨 끝점에 시접선과 겨드랑이의 시접선에 고정을 해서 박음질을 합니다. 이 박음질한 것을 안감과 겉감이 서로 연결을 하도록 이렇게 시접선에다가 박음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감과 겉감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이 방법은 실루프로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감과 겉감이 서로 따로 놀지 않게 고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안감과 겉감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어깨와 아몰에 고정된 모양입니다. 소매도 움직이지 말라고 공구르기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주머니도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단 쪽에서 실루프를 좀 길게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한 땀을 나간 후에 동그랗게 고리를 만듭니다. 이 고리를 엄지와 검지 사이로 반대편의 실을 잡아당겨서 실루프를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은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주머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코트의 밑단 봉제입니다. 먼저 양옆에 안단 쪽에 4cm 시접선을 그려줍니다. 양쪽 모두 그립니다. 앞쪽에 단추분 쪽이 길이가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합니다. 표시해 두었던 양쪽에 안단 쪽에 시접선을 분자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시접은 2cm 정도 남겨놓고 바느질을 합니다. 저는 나중에 다시 뜯었습니다. 2cm를.
박음질이 끝나면 뒤집어서 양쪽 끝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 후에는 다시 뒤집어서 안쪽에서 아까 박음질한 시접선을 잘라내 줍니다. 잘라낼 때는 앞쪽에서 잘라내 주는데 끝에는 한 3cm 정도 끝에 남겨놓고 잘라내 줍니다. 안단 쪽을 한 2cm 남기고 재봉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그것을 깜빡했습니다. 2cm 정도 잘라내 실밥을 뜯어냈습니다. 안감을 약간 비스듬하게 겉감하고 맞추어서 시침핀으로 고정을 합니다. 이때 시침핀으로 고정할 때 창구멍을 남겨 놓습니다. 시접선을 따라서 처음에는 약간 비스듬하게 봉제를 합니다. 이때 창구멍은 남겨두고 박음질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 여기도 약간 비스듬하게 그렇게 안감을 봉제를 해줍니다. 박음질이 끝나면 시접을 정리해주고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서 마무리 다림질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다림질이 끝나면 창구멍은 손으로 바느질을 해서 마무리를 끝냅니다. 단축구멍 노르바를 사용해서 단축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단축구멍의 크기와 단축구멍의 간격은 본인이 사용하는 단축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본인이 보기에 예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패딩 코트를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도 맘스살롱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맘스살롱 비디오.